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얘기를 좀 빠질 수가 없겠다 쿠팡. 싶은데 네. 쿠팡. 쿠팡. 네. 지금 5개월 동안 정보가 줄줄 새는 줄도 몰랐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사고를 쳐놓고 이렇게 이 최우선적인 대책은 정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저희도 지난주에 일단 사고에 대해서 살짝은 다뤘는데 네. 그 일주일 사이에 더 맞아요. 열받는 소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잠깐만 좀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중간 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좀 뉴스가 큽니다. 네. 일단은 3,370만 건이 이 정보가 털렸다라고 해서 양적으로도 문제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생활 밀착형 정보가 이제 드디어 이제 털리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해킹 정보랑 합쳐지면 2차 피해가 굉장히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실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네. 저번에 저기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20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뭘 시키는지가 이제 바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이 키우는 집은 여기가 애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빌미로. 협박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어떤 2차 범죄들. 여긴 독거노인이 사는구나. 아니면 뭐 맞벌이 부부인데 새벽 배송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낮에는 집이 비었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2차 피해라든지 진짜 악용될 수 있는 수많은 범죄의 이제 소스들이 다 유통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드러난 얘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얘기를 보니까 이게 수법이나 내용이 그러니까 저 털린 내용이나 이런 네. 것들이 더 사실은 이제 심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 이렇게 사원증 주잖아요. 네. 거기 이제 안에 출입 카드 기록이 저 허가증 이런 게 다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층에 근무한다. 그럼 띵 눌러가면 5층이 열린다.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보안층이나 다른 층이 띵 누르면 안 열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쿠팡에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가지고 있는 본인 키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가 되지 않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키를 들고 다시 퇴사했는데 5층에 다시 찍 내고 들어가서 밤에 네. 대리님 자리에 있는 자료 빼오고 뭐 과장님 자료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요게 아닙니다. 요 수법이 아닌 거예요. 오.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호텔로 치면 전 호텔의 모든 방, 모든 객실, 뭐 어디 창고, 엘리베이터, 비상 뭐 할 거 없이 다 열릴 수 있는 마스터 키 있잖아요. 네. 네. 마스터 키가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자기한테 부여된 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쿠팡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가 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털리지?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쿠팡은 자기네 정보를 관리하는 마지막 단계의 단말 키가 있고 네. 그게 이제 하드웨어 정보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저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종 마스터 키 넘버 같은 것들이 쉽게 말하면 보통 이 다른 회사는 많아봐야 1명, 2명만 공유되는 거예요. 거기 털리면 맞는 키니까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게 털렸다는 거예요. 거의 뭐 회장, 의장 아닌 이상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키를 그렇습니다. 지금. 예. 네. 정확하게는 거기에 접근이 가능했다. 네. 그래서 그 퇴사한 직원이 그 키를 이용해서 자기가 거꾸로 5층 가고 싶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5층 출입 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이제 5층 다 털었다 그러면 6층 키를 다시 만들어서 6층을 또 열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걸렸기 때문에 이야.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전 유저의 정보가 다 털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퇴사자 관리를 조금 저희가 소홀했습니다가 아니라 네. 평시에 마스터키 관리나 정보 인증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게 양상이 다른 거예요. 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심각하네요. 쉽게 말하면 우리 셋이 여기 있는데 권민정 키가 있고 박시동 키가 있고 네. 이렇게 둘이 우린 다른 키가 있다. 우리는 손님이니까 네. 우리는 수요일만 열려야 되잖아요. 네. 이 스튜디오 문을 열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스튜디오 전체는 예를 들어서 그 김영민 PD님 거 아닙니까? 그럼 김영민 TV 마스터니까. 네. 근데 김영민 PD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다가 야 이거 내 거 마스터 키 놓고 갈 테니까 필요한 사람 써.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랑 권민정 아나운서가 화요일에도 와가지고 쓱 해가지고 문을 띡 놓고 다시 놓고 가도 되고 토요일도 쓸수 있고. 토요일도 쓸 수 있는 네. 거고 이거 가지고 창고 금고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래봐야 뭐냐면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쓰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그 퇴사한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우리는 권민정 하나 우리는 수요일 팀이라 지금 걸린 네. 건데 화요일 팀, 목요일 팀, 월요일 팀도
마음만 수 먹으면 있다면? 그 키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일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이 판도라 상자를 열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네. 다른 직원이 예. 또는 지금 이 순간도 아. 현직 직원 누구라도 어떠한 식으로 정보가 샜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도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큰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매 운동이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고. 네, 심지어는요.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관리가 엉망성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털린 정보가 다시 이제 활성화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하면 알람이 울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몰랐다는 게 충격이거든요. 알람이 안 울렸다는 예.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인데 박시동 권민정이 키를 들고 들어왔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박시동 권민정이 갑자기 화요일에 키를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화요일에 왜 오셨어요? 날짜 착각하셨나?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게서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3,300만 건이 털렸는데 네. 그 중에 약 900만 건은 네. 휴면 계좌나 그렇겠죠. 탈퇴자 계좌예요. 네, 그렇겠죠. 탈퇴자 계정이에요. 네. 근데 원래 탈퇴하면 정보가 따로 맞아. 별도로 보관되거나 네. 또는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폐지가 삭제돼 되죠. 폐지돼야 네. 돼요. 지워야 돼. 폐기돼야죠. 근데 지금 그게 활성화돼서 빠졌거나 냈다라는 건 뭐예요? 폐기도 안 되고 네. 관리도 엉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활성화돼서 시스템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다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체킹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나 들어와서 다시 알람 켜고 활성화하고 뭘 해도 체킹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최악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털린 거는 털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개인 전화번호 주소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황당합니다. 네. 뭐 구매했는지 네. 그다음에 심지어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는 안 털렸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네. 너 왜 그렇게 확신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퇴직한 중국 직원이 뭐 5층을 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정보랑 다른 거는 6층이나 7층에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터 키가 있기 마스터키. 때문에 아. 지금 털린 거 말고 과거에 또는 아. 지금 누구도 다시 6층을 털어서 가져갔던 거는 별도로 뺐다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해 상태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가 이제 그동안 지난주랑 다르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후에 이제 조사하면 할수록 네. 이게 이제 확인되면 될수록 피해 범위나 털린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야, 큰일이네 진짜. 큰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살짝 다뤄드린 건 뭐냐면 얘네들 이제 미국 회사니까 네. 미국 회사니까 미국의 이제 SEC 우리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데에다가 네. 당연히 공시 자료나 보고 자료를 내게 돼 있다. 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니네들의 가장 큰 회사의 뭐 위험이나 리스크는 뭐냐라고 하니까 정보 털리면 큰일 납니다. 아, 맞아요. 그 얘기는 얘기. 저희가 지난주에 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 지경으로 방치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사에 대해서는 김범석이나 네. 이 이사회 의장이 나는 뭐 별 직책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도망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SEC 자료가 또 하나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다가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SEC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미국 법인 너 오케이. 네. 너 전 세계 브런치 저 지사나 법인들은 어떻게 갖고 있어? 그랬더니 뭐 한국 얼마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 이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 안 드린 거 거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로 김범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미국에다가는 한국 거 미국 본사가 관리하고 있고 본사 네. 이사회 의장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관한 모든 최고 의사 결정권자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불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는 제가 뭐 한국에서 직책 맡은 게 있습니까? 나 미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불출석하고 와. 한국의 법적이나 어떤 이런 테두리를 다 지금 피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게 지금 또 야.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근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안 되겠다.
뭐 탈퇴가 답이다. 그러니까 뉴스 보도 나오더라고요. 탈퇴도 어렵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탈퇴를 해야 되는데 6단계로 6단계. 어렵게 해놔가지고 진짜 뚜껑 열리게 와우 헤어는 더 힘들고. 예, 그죠? 아니 그 했는데 4단계로 줄었다면서요, 그게. 일단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셨죠. 야 들어갈 때에 가입할 때의 절차와 나올 때 절차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어렵게 돼 있다는 거는 소비자 기만 아니냐. 그렇죠. 이거 잘못돼 있는 거 공정위 등을 통해서 시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놨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JP모건 미국계 회사가 보고서를 냈어요. 야 그래도 미국 회사니까 네. 이거 앞으로 이 사고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충격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네. 하니까 증권가 분석입니다. 네. JP모건이 증권가? 괜찮아. 한국은 뭐 맨날 털려. 그리고 소비자들은 내성이 있어서 신경도 안 쓸 거야. 그리고 독점이야. 빠져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번 사태 영향 미비할 거야. 요렇게 이제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진짜 우리가 자존심을 많이 상해했거든요. 자존심 상해해야 합니다, 진짜. 상해하면서도 네. 아 그래 어쩔 수 있냐. 약간 이런 어떤 솔직히 그런 심정도 맞아요.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예. 했는데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그래도 네. 현재까지 181만 명 정도의 이용자분들이 실제로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아, 음. 예. 전체 이용자에 비하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80만 명 이상의 탈퇴면은 의미 있는 겁니다. 네, 180. 점점 커져야 되겠죠. 네네네. 예를 지금 들어서.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애들이나 쿠팡 애들이 우리 이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야. 독점은 무슨 우리 갈 데 있어. 또는 반드시 우리가 혼내줄 거야. 이런 걸 네.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181만 명이 탈쿠팡을 하셨고요. 예. 그로 인해서 빠져간 지분이 국내 회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오. G마켓도 현재 G마켓. 136에서 148만으로 증가했고 11번가도 늘었고요. 네이버가 특히 많이 늘었는데 네이버 많이 갈것 예, 같아요. 네이버 예. 플러스 스토어 쪽에서 이용자가 좀 많이 늘어서 예. 반사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이버 관련해서 트래픽이 같은 기간 107만에서 131만 명으로 2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좀 더 네. 혼을 내줘야 된다. 더 크게 뉴스가 나와야 이런 돼요. 움직임을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맞아. 그리고 네. 권한 아나운서 방금 뭐 징벌적 손해 이런 얘기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5천억 이거 매각한 이야기도 너무 화가 나고요. 네. 또 윤리적 문제도 있고 법적 문제, 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 좀 더 맞습니다. 알아야 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일단은 뭐 관청, 행정청이 회사에 대해서 물릴 수 있는 게 과징금인데 네.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1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나와 봐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민사적으로 우리가 개개인이 야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송인데 이 소송을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러 법무법인으로 나눠져서 이제 각자 원하시는 데 들어가서 집단 소송을 하는 건데 네, 20만 명. 일단 20만 명을 돌파했고요. 어떤 법인은 뭐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피해봤다라고 청구를 하겠다. 100만 원 시작입니다. 네. 어디는 10, 20부터 시작하겠다. 일단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봐야 1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개인들한테는 사실 충분한 보상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는 사실은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배상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쉬운데 미국은 그래봐야 회사한테는 그래 개인 너한테 뭐 권민정한테 20 줄게, 박시동한테 100 줄게. 그래봐야 뭐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는 이게 버릇이 안 고쳐진다라고 해서 개인에게 피해 보상을 할 때 과실이 중하냐 안 하냐 또는 사회적 책임이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받은 피해는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너는 벌을 받아야 돼라는 네. 의미로 그야말로 징벌적 그래서 손해배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은 피해는 100만 원이라도 권민정한테 2조 물어줘. 박시동한테 5조 물어줘. 이런 식의 징벌적 5천억 물어줘. 이런 식의 징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야 사실은 그 개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소송이 두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원의 손방망이 피해가 보상이 조금 우려되니까 지금 이제 미국을 상대로 미국 나스닥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이 현재 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하나는 국내 법인인데 네. 여기서 원고를 모집해서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소송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미국에 있는 미국 원고를 모집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미국 로펌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원고를 미국 어떻게 원고가 왜 생겼지라고 구하지? 하는데 네.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들어와서 아. 뭐 쿠팡 열었더니 괜찮아. 아.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종종 오시는 분들 그렇죠. 한국에. 예. 근데 예. 미국 사람이에요. 예. 미국 현지에서 나 정보 털린 거 안 되겠는데라고 음. 원고 적격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에 의거한 소위 말하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소송 원고들도 현재 모집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각도로다가 네.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매번 민간 업체에 우리 정보를 이렇게 털리고. 네. 보냈고 정보를 네. 보냈다가 털리고 네. 소송을 걸어도 뭐 이렇게 손방망이. 네. 또 예.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 뭐 그런다면서 누군가 한 명이 승소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네네. 그와 같은 네, 규모의 배상을 해야 예. 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것도 문제고 예. 아니 차라리 이렇게 어떤 개인이 그 민간업체에다 자기 정보를 주기보다는 뭐 공공에서 인증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공공.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디서 뭐 사고를 쳤다 뭐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는 그 개인의 가입자는 있다 하더라도 그 가입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그렇죠. 없게끔 네네네. 만드는 이런 페널티를 줌으로써 우리는 개인 정보가 털린다는 염려는 안 하고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국가가 공공이 좀 국민의 이런 개인 정보를 함부로 노출 못하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참에 음. 기업들이 정말 이런 사고가 나면 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느슨하게 관리하고 대충 사고 터지면 수습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 여기 투자하는 게 오히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집단 소송 또는 질병적 손해배상 네.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피디님 말씀처럼 정보 자체를 더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된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털려도 진짜 사생활을 털리지 않는 식으로 변환된 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이 한번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다못해 암호화한다든지 그렇죠. 암호화 괜찮아요. 예. 근데 이번에 사실 또 그 얘기 길어지는데 이번에 네. 사실은 그 우리 유저들의 정보를 얘네들이 쌓을 때 예를 들어 권민정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권민정이 털리면 권민정이 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저장할 때는 이걸 암호화라고 하긴 뭐하지만 난수, 그러니까 어려운 숫자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권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A, Z, 뭐 느낌표, 물음, 동그라미 뭐 이렇게 막 바뀌어서 난수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기본입니다. 네. 털려도 한 다리 꺾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얘네들 보니까 그냥 권민정 1, 그다음에 제가 들어갔다 그러면 박시동 2 이런 식으로 난수를 쓰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1번, 2번, 3번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으로 유저 식별 정보를 저장했더라고요.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이면서 네. 이 정보 인식에 관해서 최악의 지금 인식을 보여줬더라고요. 아무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도 개선 관련해서 여쭤보시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정보보호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가 나서서 좀 철저하게 정보보호 잘하면 나라에서 너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네. 이 정도 설비는 갖췄네라고 하니까 인증을 해줄게라는 제도예요. 네. 이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나거나 하면 반 정도 과징금이나 이런 걸 깎아줘요.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럼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정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쿠팡도 이번에 인증 받은 회사예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증은 받았는데 나중에 과징금 물릴 때 나 인증 받았거든요. 반 깎아주세요. 오히려 면피되거나 책임을 경감시키는 제도로 전락됐어요. 인증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인증을 이참에 취소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이참에 좀 제대로 근본적인 대책까지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국민 플랫폼이었던 쿠팡의 민낯이 지금 어디까지 드러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단 소송,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또 정부의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